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오늘은 대폭락의 날인데, 금요일하고 어제를 합쳐서 거의 한 10% 정도, 네, 빠졌습니다. 뭐, 당연히 다들 기분 좋으실 리가 없고, 그리고 대형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오늘, 심적인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뭐, 5개 정도 테마를 제가 보통 상승 테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뭐 상승 테마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 대표 중에서 네이버 정도가 올랐고, 통신에서 SK텔레콤하고, 예, SK 네트워크스 정도가 SK텔레콤 덕분에 올랐다. 근데 SK 네트워크스는 오히려 상한가를 갔어요. 음, 좀 재밌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뭐, 거의 오른 종목으로 따지면 코스피에서는 한 30개 정도 올랐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70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목들이 한 5% 정도? 그 정도 오르고, 나머지는 뭐 다 되게 큰 폭으로 떨어졌죠. SK하이닉스 특히 거의 10% 정도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덩치의 차이인 것 같긴 하지만, 국내 증시가 한꺼번에 뭐 동반 하락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상당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거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미국의 금리하고 채권 관련된 것들이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금리 환율도 되게 많이 올랐죠. 미국에 달러화들이 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에 흘러 들어간 달러화가 물가를 조금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금리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상승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KPX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금융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죠. 이자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굉장히 큰 폭의 KPX를 예상하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빅테크 빅4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AI 기업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얼어붙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낙폭을 보였고, 그죠? 금요일 저녁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바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거의 아침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그래도 그나마 약간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장세가 그냥 오늘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오늘 같은 장세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마일드하게 충격을 받아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 뭐 예전에는 그쵸, 미국이 5% 떨어지면 한국은 10% 떨어진다고 했는데, 미국이 5%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었죠. 근데 나스닥이 이번에 4.8%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아주 호되게, 그죠?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되게 호되게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낙폭도 이렇게 한꺼번에 되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오르면 또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2, 300포인트 정도는 하루에 쉽게 오르는 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급락세를 띠고 이틀, 3일 사이에 한 10% 빠지고, 이런 형태의 기묘한 박스권이자 우상향 박스권이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박스권 장세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오늘은 한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왜? 기업 펀더멘털 자체가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펀더멘털이라고 해서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KPX하고 엔비디아 이쪽이 조금 약세를 띠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거는 좀 단기적인 조정, 뭐 내일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하거나 뭐 소강이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대세는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중동 석유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중동 사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약간 피로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약간 자산의 리밸런싱 측면에서도 지금 약간은 매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예, 채권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채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경향 자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환율도 되게 높잖아요. 어쨌든 빠지기 좋은 환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빠졌고, 환율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질 일이 빠졌다. 너무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일어나서 놀라지 언젠가는 일어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렇게 보는 거고, 6월 8일 주요 테마 보시면 인터넷 대표주 통신주 증시 폭락 중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다른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띨지 몰라도 SK텔레콤은 유일하게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떴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보도로는 무슨 기가와트급이라고 하는 헛소리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이버가 기가와트급을 만드는 건 적어도 한 3, 4년은 걸려요. 지금 그 각세종인가 거기도 250메가와트급입니다. 기가와트급은 전혀요. 지금 2027년 중에 잘 만들면 100메가와트급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에서 그 대형 어떤 그 뭐죠? 하이퍼 뭐 그 뭐라 그러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뭐 네이버가 지향하는 게 하이퍼스케일러,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네이버는 하이퍼스케일러 아직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50메가와트급이에요. 1기가요? 그 4배, 그 각세종 4개 지으면 1기가와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예, 그, 빅테크들이 만드는 건 하나하나가, 예, 그 데이터 센터 하나하나가 1기가와트급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블러핑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 매출액까지 감당 못합니다. 물론 SK텔레콤은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SK하이닉스라고 하는 KPX를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고, 우군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뭐 SK하이닉스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SK텔레콤 쪽에 연결해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가는 쪽이 보기도 좋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텔레콤 쪽이 조금 더 나은 면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는요, 과연 그만한 투자를 할 만한 자금이 있을까요? 네.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하는 1기가와트급이란 개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네이버에 대해서는 뭐 기대는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네이버가 퍼포먼스를 낼 것이냐,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하고 뭘 한다고 하기는 했으니까 하겠죠. 그리고 일부 이제 로봇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특히 화신전공 같은 경우는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쪽에 부품을 대는 형태로 지금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몇 개 기업들은 지락유소, 그죠? 신소재고 가볍고 강도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소재들로 부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역시나 우리나라는 생산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상한가도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젠순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협력은 어쨌든 간에 로보틱스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젠순왕이 우리나라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가 다양한 생산 시설 설비를 가지고 있고, 그 생산량이나 생산의 질 자체가
세계 수준이잖아요. 반도체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전도 세계 수준이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세계 수준이고 조선도 세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됐죠. 거기에다가 다 로봇을 도입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실제로 로봇을 투입해서 시뮬레이션 한다기보다는 걔네들이 아이작인가? 그쪽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환경 자체는 되게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젠가 오늘까 게임에서 만났죠. 게임에서는 뭐 할 수 있는 훌륭한 테스트 베드가 되냐 하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특이한 동작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디지털 트윈 형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플랫폼이 바로 게임입니다. 근데 중국하고도 하고 싶지만 중국에 그렇게까지 투자하는 거를 미국에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게임 회사와 손을 잡고 디지털 트윈 형태의 로봇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유,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유는 적어도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네. 근데 협력 관계라고 해도 일하러 왔다기보다 그냥 친목 강화 측면이 강하다라고 어떤 분은 분석을 했더라고요. 왜? 금요일 날 왔잖아요.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네.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되게 워킹하는 되게 빡세게 각 잡고 일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다라고 봤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동의하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폭락하면서 충격적인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전기차도 역시 테슬라하고 리비안, 루시드 급락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리비안하고 루시드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도 뭐 잘한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캐즘에 걸려서 감산하고 있었었잖아요. 그나마 중국 자동차들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래에. 자, 이렇게 구조조정이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 회사 이제 2차 전지는 자동차 그 전지 기반의 2차 전지 산업은 조금 살아날 겁니다. ESS는 보조적인 어떤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전기 자동차가 살아나지 않는 한 메인이 아직도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역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주목 못 받고 뭐 캐즘에 빠져서 지금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판인데 테슬라는 어떻게 했는지 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면 거기에서 돈이 좀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올까 그랬더니 100조 원쯤 나올 거예요. 걔네들이 원하는 게 100조 원대 초반에 자금을 750억 달러쯤 되니까. 근데 100조 원이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정말 KPX 투자가 어마어마해져서 100조 원은 그냥 누구나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1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의 10%를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15%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얘네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원자력 쪽 미국의 전력 인프라 원전주 동반 약세 이럴 수밖에 없죠. 왜요? AI가 약세니까 AI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 원자력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동반 하락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운더리에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전기차는 조금 제외. 그리고 전력 설비와 원자력은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조금 충격을 받으면 얘네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AI의 본체, 미드스트림 부분의 AI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뭐 네이버가 한다, SK텔레콤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네이버는 이제 간 보고 나서 그죠? 독자적인 독파모라고 하죠.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업에서도 빠졌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데이터 센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치사해요. 좀 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네이버 출신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죠. 예.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6월 8일 주요 테마는 폭락일이었기 때문에 뭐 주요 테마를 선정해서 본다는 것도 예, 우습지만 어쨌든 지금은 저는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일은 저는 최소한 오늘 빠진 거의 중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 뭐 내일은 돼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이렇게 폭락이 일어나면 다음날 회복세가 일어나는 보통 그런 루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장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6월 8일 주요 테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역시 빨간 건 올라간 거 파란 건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